베일을 위해서는 무고한 이들의 희생도 마다하는 이 남자. 철저한 정의, 해군 원수 아카이누. 고민은 궁금했습니다. 아카이누, 그가 이토록 극단적인 정의감에 사로잡힌 이유는 무엇일까? 떡밥 냄새. 태양 아래 모든 소년 만화. 사연 없이 악인이 된 주연급 인물은 그 어디에도 없다 했으니 오늘 저 고민은 아카이누라는 캐릭터 설정에 영향을 끼쳤을지 모를 모티브 인물의 정보와 그 정보로 하여금 형성되었을지 모를 그의 자그마한 과거 및 행정에 대해 보다 고미고미한 관점으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다들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뇌피셜 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필름 Z 중 공개된 아카이누의 어린 시절,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띠고 있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그는 현재와는 다른 위태로운 삶을 살았을 거로 추정되는 특징들을 띠고 있었는데요. 가만 보니 이 모습, 어딘가 낯이 익지 않나요? 마을에 전염병이 퍼져 주민과 가족 모두를 잃게 된 어린 시절의 로우.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그를 처음 마주한 도플라밍고는 대번에 자신과 비슷한 기류임을 느낀 후 차기 오른팔로까지 키우려고 생각했다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카이누의 외형으로부터 느껴지는 비슷한 기류가 비단 우연이 아니라 함은 그의 삶 또한 그리 순탄치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노스블루 출신의 아카이누. 알다시피 이곳은 힘만으로 66일간의 천하를 다스린 제르마 더블식스가 자신들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무려 300년간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혼돈의 바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약한 나라는 매일같이 악인들의 횡포 속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 테고 그 안에서 로우의 버금가는 어쩌면 그 이상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었을 아카이누는 악에 대한 극단적 분노를 키우게 되기 충분할 터. 그렇게 살아남은 그는 해병의 훌륭한 인재가 돼 오하라를 향한 버스터콜의 총책임자로 출동하게 됨. 악은 가능성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이제는 누가 악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그가 말하는 철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위 대목, 악즉참. 이는 작가 오다 에이치로의 스승인 와츠키 노부히로의 만화 바람의 검신 속 사이토 하지메의 인생 좌우명으로 이번 주제 중 저 고미가 예상한 아카이누라는 캐릭터 설정에 영향을 끼쳤을지 모를 유력한 모티브 인물 중 하나로 추측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관철하는 정의를 위해 그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는 극단적 정의의 소유자 사이토 하지메. 그도 아카이누와 마찬가지로 사이토 하지메라는 일본의 실존 인물을 통해 탄생된 캐릭터인데요. 막말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활약한 무사이자 일본의 특수 사무라이 단체 신센구미의 3번 대장으로 활약한 사이토 하지메. 처음에는 왕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그의 조직 신센구미는 이후 왕을 지킬 뿐 아닌 자신들이 정의한 악의 세력에 대항해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는 철저한 정예무사부대의 이미지로서도 상당히 유명하다 하니 사제의 연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접점들이 하나둘 포착되는 이 시점서 뒤이어 정의되는 저 고미의 추측. 어린 시절의 아카이누. 그는 해군 입대하기 전 악인들로 인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중 힘을 모아 이를 물리치려는 한 사무라이 자경단을 마주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 자경단의 정체는 바로 지금의 아카이누에게 극단적 정의감을 심어준 원피스 속 신센구미, 신센고미였을 것이다. 23살의 나이에 해군에 가입해 당시 대장들 사이에서 이미 괴물 같은 실력으로 정평이 난 아카이누. 흥미로운 건 그가 처음 해군에 입대한 당시 지금과 같은 무투가 아닌 사무라이가 쓰는 카타나로 그 강함을 인정받았다는 점인데요. 구 3대장 중 유일하게 칼을 쓰지 않는 그가 검술로 하여금 강함을 인정받아 해군에 입단했던 점, 독자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는 현 해군 슈퍼루키들의 나이가 고작 10대 후반에 그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유독 강한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23살이 되어서야 해군에 가입했다는 점은 어째서인지 아카이누가 해군이 되기 전 어떠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성장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식 술잔을 뜻하는 그의 본명 사카즈키와 오른팔에 새겨진 검문신, 왼팔을 덮고 있는 벚꽃 문신은 모두 하나같이 사무라이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황.
그들이 중요시하는 이러한 극단적 무사 정신은 신센고미 출신 아카이누의 부하를 처단하는 극단적 태도를 이해케 하기 또한 충분할 터. 물론 무고한 이들이 탄 피난선을 통째로 날린 것도, 전장이 무서워 도망치는 장교를 쫓아가 사르르 녹여버린 행동 모두가 스스로를 정의라 이야기하는 그의 자질을 한 번쯤은 의심케 할 만한 행동이라는 데엔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허나 왕의 신변을 지키고 정의라는 집단의 결속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의 신센 고미스러운 태도는 어쩌면 대의를 우선시하는 누군가에겐 여느 정의보다도 가장 이상적이고 참된 정의로 평가받기 충분할지 모른다라는 거. 이것이 아카이누라는 캐릭터 설정에 영향을 끼쳤을지 모를 모티브의 정보와 그 정보로 하여금 형성되었을지 모를 그의 자그마한 과거 및 행적에 대한 저 고미의 추측입니다. 지금의 고집불통 원수를 있게 한 왼수 같은 사무라이 자경단 신센고미. 검술만으로 이미 해군대장들에게 인정받게끔 그를 성장시켜 세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강자들로 구성돼 전혀 이상하지 않을 초정의 무사 집단인 신센고미의 진가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분석 중 사무라이의 매력에 매료되어 버린 저 고미는 미리서 오무라이를 준비한 바입니다. 고미의 뇌피셜 일기. 슬픈 과거를 가진 아카이누. 사무라이 성향을 통해 들여다본 그의 철저한 정의에 관한 당위에 대하여 그는 활개치는 해적 관리의 힘겨울 근무 시간 외에도 취미에서마저 자신의 철저한 정의를 관철하기 여념이 없는 세계관 내 최고의 정의동물 조련사입니다.